오늘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PD수첩에서 제기한 문제 중 자사 밀어주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배민은 애초에 가게 배달로 출발한 회사였습니다. 앱을 개발하여 업체의 메뉴를 올리고 업체는 고객과 배달비를 나눠내는 구조로 출발하였어요. 여기서 소액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쿠팡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한집 배달이 시작되었고 배민도 한집 배달에 가세하면서 세 가지 형태의 배달이 유지되었습니다. 쿠팡의 직접 배달, 배민일의 직접 배달, 그리고 대행사의 대행 배달,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쿠팡을 시작으로 묶음 배송을 시작했고 배민도 알뜰 배달을 출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게 배달 시장이 직격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배민일과 쿠팡의 할인 대전까지 펼쳐지면서 가게 배달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가게 배달의 사양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죠. 이것은 업주와 사전에 협의된 사업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자기들의 수익 구조 방향으로 운영 시스템을 바꾼 것입니다. 배민은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배민일의 직관성을 지속적으로 가게 배달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메인 화면부터 음식 배달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나와서 현재 배민의 UI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업주들이 고수수료를 내야 하는 음식 배달 쪽으로 UI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음식 배달은 배민의 자사 상품입니다. 이 아이콘을 자연스럽게 클릭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직관성의 영역까지 침범한 것이죠. 이게 경쟁이고 상생인가요? 아니면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것인가요? 어디서 배워먹은 것인가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배민에서는 자신들에게 많은 이익이 가는 구조로 약관과 서비스를 변경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배민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시키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중개수수료만 취했던 구조에서 정률제를 도입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이익 구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른바 갑질이죠. 수익이 더 나올 수 있게 배민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니까요. 자, 제니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플랫폼들이 여러분들이 광고 문제와 수수료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합니다. 내용은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만들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으로 상권이 형성되자 가장 영업 환경이 좋은 1층에 지하 1층과 동일한 품목으로 할인과 곁들여 무료 서비스까지 주면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지하 1층이 영업이 될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 분 있나요? 상인들은 생양아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이런 행위는 중개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약관과 정책을 변경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업주들은 수수료가 비싼 정률제 안에서 무료 배달이 많아질수록 최소한의 영업마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가게 배달의 음식 가격을 싸게 팔면서 플랫폼을 경쟁시키려고 하면 최애 요구를 합니다.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라는 것이죠. 이것은 업체들이 정률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취급 경쟁사업체 배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하십니다. 자칼이 공정위에게 주어졌습니다. 빼박입니다. 벌금 3조 사업자 취소나 365일 영업정지를 기대해도 될까요? 전 공정위 부위원장님이 MBC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셨습니다. 배민원으로 주문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가격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가격 인상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배달앱 화면의 직권성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리에 나왔는데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분도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UI가 자사 배달을 선택하게끔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 앱 화면을 보면 업주가 수수료 부담이 있는 음식 배달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식 배달을 클릭하지 않아도 화면에 음식을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메뉴로 이동됩니다. 반면 가게 배달의 경우 따로 찾아가서 클릭을 해야 메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 초기에 배민의 가게 배달 정책을 통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시장에 진입한 분이셨어요. 지금 같은 정책이었다면 하셨을까요? 셀 수도 없는 자사 몰아주기 정책의 결과는 참담한 상황을 초래하고 만 것이죠. 과연 이곳과 사장님만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플랫폼의 정책은 지역과 상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게 배달로 투자한 돈과 긴 시간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가게 배달은 잘 노출되지 않을 뿐더러 그동안 쌓아오신 리뷰 평점 같은 것들이 날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클럽에서 가게 배달을 시키면 무료 배달로 넘어갑니다. 과연 이게 업주가 동의한 상황일까요? 이게 말이 되는 입니까? 왜 처벌하지 않는 것인가요? 기다리면 되나요? 충격적인 정산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분당에서도 매출이 1,500만 원인데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지출된 금액이 800만 원인 곳도 있어요. 700만 원에서 세금, 재료비와 인건비, 월세, 공과금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가신다고요? 재료비가 많이 드는 해산물집의 경우 3억 매출에 중개수수료 배달비가 1억 7천인 곳도 있어요. 이 돈은 추가적인 직원 고용과 좋은 재료의 투자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시장에 소비가 되어 순환경제의 밑거름이 돼야 할 돈이었다는 겁니다. 이 돈 어디 갔나요?
8천억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갈수록 일자리가 줄고 있고 경기가 처박히고 있는데 과연 무관할까요? 이분들은 현재 배민일과 쿠팡의 정책을 따라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 중간에 약관을 100번 가까이 변경하고 앱하면 수시로 자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수수료 정책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벌금과 같은 중개 수수료를 내왔던 겁니다. 이들이 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이건 사기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방관할 경우 플랫폼은 전방위 업종으로 이 착취 시스템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 다양한 산업에 침투했을 때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꼬라지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사업 취소나 영업정지 365일 벌금 3조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더 퍼지기 전에 여기서 스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 담당자는 깜방에 보내야 합니다. 영치금 얼마 넣어줄까? PD수첩 말미에는 전문가님이 출연하셔서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규제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자율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 이웃이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나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웃이 불합리함을 당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내 차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앱 사용과 배민가게 배달을 통해 지역 경제에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